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학원 K2 송혜란 선생님입니다. 이번에는 2023년 10월 고2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1번, 2번, 3번, 4번을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 간단한 지수법칙 문제가 되겠습니다. 4의 2분의 1 곱해주면 2의 2제곱이 되고 2의 마이너스 1제곱 해주면 2의 1제곱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세타가 0보다 크고 2분의 파이 일사분면에 존재하겠습니다. 동경이 일사분면에 있고 탄젠트 세타가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분의 2하고 나타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루트 5하고 빗변의 길이가 나타나겠습니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5분의 2 더하기 루트 5분의 1 하고 나타나서 루트 5분의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유리화 해주면 5분의 3 루트 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4이고 넓이가 6파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 세타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넓이가 6파이고 반지름이 4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 공식 중에 2분의 1 r제곱 세타를 쓰겠습니다. 즉 6파이는 2분의 1 곱하기 r제곱 그래서 4 곱하기 4 곱하기 세타 해주겠습니다. 계산하면 8세타 하고 나타나고 세타를 구해주면 4분의 3파이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fx가 다음과 같이 세 조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일 때, 그 다음에 2보다 클 때 다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극한값을 구하는데 마이너스 1로 접근하는 좌극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영역을 쫓아오겠습니다. 즉 여기에서 마이너스 1로 쫓아가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여기 극한값 1이 되고 2의 왼쪽에서 접근하겠습니다. 그러면 2의 왼쪽이 정의되어 있는 이쪽을 쫓아가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다 2를 대입하면 5가 되겠습니다. 1 더하기 5 하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번은 지수법칙, 2번은 삼각함수 정의, 3번은 부채꼴 넓이 공식, 4번은 함수의 극한, 좌극한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2023년 10월 고2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5번, 6번, 7번을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5번을 보시면 선분 AB의 길이가 6 루트 2고 각 A가 30도, 각 B가 105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ABC 한번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각 A가 30도, 각 B가 105도, 그러면 각 C는 45도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선분 AB의 길이가 6 루트 2라고 했습니다.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인 법칙을 쓰겠습니다. 이 R은 하고 표현을 하면 사인 45도분의 6 루트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45도는 루트 2분의 1이니까 여기 6 루트 2 곱하기 루트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R을 구하면 R은 6,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6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모든 항이 정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다음 등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2A3 하면은 2AR의 제곱하고 쓰겠습니다. 2A는 5AR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산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A는 0이 아닌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8이어서 A로 한번 나눠주겠습니다. 2R제곱 더하기 2는 5R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2R제곱 마이너스 5R 더하기 2는 0 해서 인수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주니까 R은 2분의 1 하고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항이 정수여야 하니까 R은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R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조건 마이너스 8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8은 하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AR의 세제곱하고 나타나서 R이 2였으니까 8A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7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000 이하의 자연수 m에 대해서 다음 시계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지수법칙을 쓰겠습니다. m의 6분의 1제곱 그리고 더하기 m의 4분의 2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m의 6분의 1 더하기 2분의 1제곱 해주는데 m의
6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6분의 3, 그래서 6분의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m의 3분의 2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것이 자연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맞습니다. m은 세제곱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제곱수 해서 3을 약분해 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m은 1세제곱, 2세제곱, 3세제곱 해서 띵띵띵 해서 10의 세제곱까지 가능하겠습니다. 1000 이하니까 10까지 들어가겠습니다. 따라서 모두 몇 개가 되겠습니까? 10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5번은 삼각함수 활용 사인 법칙 문제이고 6번은 등비수열, 7번은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 자연수 조건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2023년 10월 고2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8번, 9번을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8번을 보시면 x가 0 이상 2파이 이하일 때 다음 삼각방정식의 모든 해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밑줄 그어놓은 이 부분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코사인 x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x 마이너스 1은 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인수분해 해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코사인 x는 2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1하고 나타나겠습니다. 한 주기에서 구하는 문제가 되는데요. 여러분 동경을 활용하시는 분이 편하시면 동경을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여기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코사인 2분의 1 되는 것 위아래 이렇게 1사분면 4사분면 두 군데가 있습니다. 60도 하니까 3분의 파이 해주고 마이너스 1 되는 것은 파이, 여기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는 3분의 5파이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더해주면 3분의 6파이, 2파이, 파이 해서 정답은 3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경 보기 불편해 하시는 분들은 코사인 그래프를 놓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사인 그래프를 놓고 2분의 1 되는 곳을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2분의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 되는 곳하고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코사인 값하고 이 코사인 값 더하면 몇이 되겠습니까? 대칭성에 의해서 우리 어디로 가죠? 맞습니다. 이거 더하기 이거 중점이 파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값 더하기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2파이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 되는 곳은 또 파이니까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한번 써보겠습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파이가 되는데 이거 2파이가 돼서 결국 여기도 3파이 하고 그래프를 보고도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9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로그가 정의되려면 밑과 진수 조건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밑을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밑은 뭐라고 했습니까? 1이 아닌 양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x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x는 4가 아니고 x는 3보다 크겠습니다. 진수 조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진수 조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1x가 0보다 커야 되겠습니다. 즉 x제곱 마이너스 11x가 0보다 작아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해주면 x는 0보다 크고 11보다 작겠습니다. 만족하는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정수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보다 큰데 4가 아니니까 5, 6, 7, 8, 9, 10 해서 전부 6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8번은 삼각방정식, 9번은 로그가 정의되는 조건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2023년 10월 고2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10번, 11번을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10번 문제를 보시면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K는 1부터 12까지 AK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등차 수열이니까 22 먼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A3 더하기 A5를 우리가 체크를 할 텐데요. 등차 중앙을 쓰겠습니다. 2배의 A4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2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A4는 1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A 더하기 3D는 11 하고 써놓고 가겠습니다. 이번에도 같이 등차 수열을 같은 방법으로 써보겠습니다. A8 더하기 A10은 2배의 A9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배의 A9가 몇이라는 뜻입니까? 78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9는 3으로 나누면 26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대입 한번 해주면 A 더하기
8D는 26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식을 찾았습니다. 이 두 식을 연립해서 A하고 D를 찾겠습니다. 변변 빼주면 5D하고 남겠습니다. 5D는 빼주니까 15하고 남겠습니다. 따라서 D를 구하면 3이 되고 대입해서 A도 구해보겠습니다. 3, 3 구하니까 A는 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초항이 2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그마 하고 써보겠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12까지 AK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쓰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2A 해주니까 4가 되고 n-1D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1 곱하기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계산해주면 6 곱하기 33에 4를 더하니까 37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7에 6을 곱하면 7, 6에 42, 6, 3, 18에서 222 정답은 222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어서 11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함수 fx가 두 조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a보다 작을 때 a 이상일 때 정의되어 있는데 절대값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절대값 함수는 연속 함수를 절대 끊지 않습니다. 접을 뿐입니다. 따라서 어디서만 체크하면 되겠습니까? A에서만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에서의 좌극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A보다 작은 이곳에서 좌극한이 나타나겠습니다. A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절대값 A에서의 좌극한도 A제곱이니까 A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우극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극한 A가 오른쪽에서 접근하니까 아래를 쫓아가겠습니다. 그러면 2A제곱 마이너스 9가 되고 따라서 절대값 FA A에서의 우극한은 절대값 2A제곱 마이너스 9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절대값 2A제곱 마이너스 9는 A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A제곱 마이너스 9는 A제곱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A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A제곱인 경우를 해주면 A제곱이 9가 되겠습니다. A제곱은 9하고 나타나고 마이너스 A제곱이면 3A제곱이 9니까 A제곱은 3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고 이쪽에서 나타나는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습니다. 다 곱해주면 3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 3, 9, 3, 27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0번은 등차 수열과 등차 수열의 합 문제이고 11번은 절대값 함수의 연속성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2023년 10월 고2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12, 13번을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12번을 보시면 방정식 이것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 했을 때 다음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인수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5의 2x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5의 x제곱 더하기 8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5의 x제곱 마이너스 2, 5의 x제곱 마이너스 4 하고 인수분해 되겠습니다. 따라서 5의 x제곱은 2거나 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x는 로그 5의 2거나 또는 로그 5의 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것이 알파 베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곱하기 로그 2의 5를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알파하고 베타를 더해주면 로그 5의 8이 되겠습니다. 로그 5의 8 곱하기 로그 2의 5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3 곱하기 로그 5의 2 곱하기 로그 2의 5 서로 역수니까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3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시그마 공식 활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는 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5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로그 2에 해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붙이면은 한번 써보겠습니다. 로그 K 더하기 1 마이너스 로그 2의 K제곱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것을 로그로 묶어보겠습니다. 로그로 묶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K는 1부터 N까지 로그 2의 이것분의 이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K 한번 약분해주면 K분의 K 더하기 1 하고 남겠습니다. 이거 수열의 합 중에 뭐에 해당하겠습니까? 소거형 중에 로그형에 해당하겠습니다. 로그형인 경우는 항상 진수끼리 곱한다고 했습니다. 1 대입해주면 1분의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1분의 2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4분의 5 곱하기 띵띵띵 하고 나가서 n번째는 n분의 n 더하기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약분되겠습니까? 이렇게 약분되겠습니다. 이렇게 약분돼서 n 더하기 1만 남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는 하고 써주면 로그 2에 n 더하기 1 하고 남겠습니다. 따라서 n 더하기 1이 몇이 되겠습니까? 5가 돼야 되니까 2의 5제곱 32가 돼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n의 값은 3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2번은 2차 방정식, 2차 지수 방정식, 13번은 여러 가지 수열의 합 중에 수거형, 그 중에 로그형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2023년 10월 고2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14번, 15번을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14번 문제를 보시면 양수 A와 상수 B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정의된 함수 fx의 최대값이 4,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일 때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x 더하기 6분의 파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세타로 치환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타로 치환하면 x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x 더하기 6분의 파이를 제가 세타라고 치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x는 세타 마이너스 6분의 파이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fx 대신에 뭘 쓰겠습니까? 세타 마이너스 6분의 파이 하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a 사인 세타 더하기 b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타의 범위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여기에 6분의 파이를 더해 주겠습니다. 따라서 6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세타는 6분의 5파이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이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인 원주상의 동경을 활용하는 문제 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경을 활용하는 풀이를 해주면 6분의 5파이, 6분의 5파이 하고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여기 30도, 여기 30도, 6분의 파이, 6분의 5파이 이 사이에 동경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인의 최대값은 몇이 되겠습니까? 사인의 최대값은 1이고 사인 세타 말하는 것입니다. 사인 세타의 최대값은 1이고 여기는 2분의 1 해주니까 최소값은 2분의 1. 즉 사인 세타의 범위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읽어주겠습니다. 따라서 사인 세타는 2분의 1에서 1이니까 최대값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사인 세타가 1일 때니까 a 더하기 b가 1일 때, a 더하기 b일 때, 즉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소값은 언제가 나타나겠습니까? 최소값은 사인 세타가 2분의 1일 때니까 2분의 1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변변 빼주면 2분의 1 a는 5가 되고 따라서 a는 5, 20 하고 나타나고 b는 마이너스 6 하겠습니다. 그러면 a 곱하기 b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6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동경으로 체크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한번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인 그래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거 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사인 세타고 주기는 2파이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여기도 파이가 되고 최대 최소 체크를 하는데 여기가 몇이라고 했습니까? 세타 6분의 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6분의 파이 그리고 여기 6분의 5파이 하고 미리 표시 좀 해놨습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부분이 이 파란색이 되겠습니다. 6분의 파이 대입하면 몇입니까? 사인 그래프 2분의 1이고 최대값은 어디겠습니까? 2분의 파이에서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같은 내용의 풀이라 풀이는 생략하겠습니다. 풀이는 제가 생략하겠지만 2분의 1일 때가 최소니까 이렇게 나타나고 1일 때가 최대니까 이렇게 나타나서 같은 계산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15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a 더하기 f2의 값을 구하는 것인데 f2의 값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x에 2를 대입하면 f2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일단 뭐부터 체크하겠습니까? a부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x에다 주어진 식의 x에 2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은 0이고 우변은 2는 4 더하기 2 더하기 a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6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번에 f2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f2를 구하는데 함수값이 정의되어 있지 않으니까 뭘로 체크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극한값으로 체크하겠습니다.
x가 2가 아니면 나눠줄 수 있으니까 x-2분의 x제곱 더하기 x-6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수분해해서 약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x 빼기 x 더하기 3 하니까 x 더하기 3만 남아서 2를 대입하면 5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a 더하기 f2를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6 더하기 5가 돼서 마이너스 1,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4번은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이고 15번은 함수의 연속성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2023년 10월 고2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16번, 17번을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16번 문제를 보시면 함수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 위에 두 점 AB와 y는 2의 x 더하기 1제곱 더하기 2의 그래프 위에 두 점 CD를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라고 했습니다. 두 점 AB의 좌표가 주어져 있고 선분 AB의 길이가 루트 5일 때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점 AB 한번 적당히 잡아 보겠습니다. 좌표축 어느 부분에 있을지 몰라서 좌표축은 안 그렸습니다. 유점의 좌표가 a, 2의 a제곱 이렇게 나타나고 여기 점 B의 좌표가 a 더하기 1, 2의 a 더하기 1제곱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x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한 점이 되겠습니까? 1만큼 평행이동한 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분 AB의 길이가 루트 5라고 또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 루트 5 한번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직각삼각형을 그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여기는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그러면 CD 평행사변형이 되게 적당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되게 그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기 CD 하면 제가 AB를 지나는 직선, CD를 지나는 직선 하고 그렸습니다. 여기도 루트 5하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 평행하고 여기도 루트 5하고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 보이십니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서로 합동이 되겠습니다. 같은 평행한 직선 그리고 길이가 선분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선분 여기 있는 이 도형이 이 도형으로 이렇게 평행이동해서 옮겨지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얼만큼 평행 이동한다고 했습니까? 이 곡선, 빨간 곡선 2의 x제곱, 여기가 2의 x제곱이 되겠습니다. 2의 x제곱은 이 곡선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하겠습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점 A가 점 D로 평행 이동하게 되는데 마이너스 1만큼, 2만큼 평행 이동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한 칸, 여기가 두 칸, 그러면 여기도 루트 5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사각형 ABCD는 어떤 사각형이 되겠습니까? 마름모가 되겠습니다. 마름모가 되는데 이 BD는 X축에 평행하고 CD는 Y축에 평행한 그런 마름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BCD 평행사변형 ABCD의 넓이는 이 밑에 있는 정사각형 보이십니까? 이 정사각형의 넓이랑 같겠습니다. 따라서 넓이는 2 곱하기 2 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7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조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했습니다. 조건 가를 보시면 fx분의 x-1의 극한값이 4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x가 1로 가면 분자 0인데 극한값 0이 아니니까 분모도 0이어야 되겠습니다. 즉 0분의 0꼴 이용해서 f1이 0이고 그러면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F'1의 역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F'1은 뭐가 되겠습니까? 4하고 찾고 가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 나를 보시면 이것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x가 2로 가면 여기 0인데 여기 0분의 0꼴을 해도 x가 2로 가서 분모에 x-2가 하나 더 있어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즉 fx 더하기 1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x-2를 2개 이상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x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x-1 대입하니까 x-3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fx는 x-3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첫 번째 조건 가를 보시면 x-1도 인수로 갔습니다. 따라서 fx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x-1 그리고 x-3의 제곱하고 생겼습니다. F'4는 쓸 필요도 없습니다. 투머치 컨디션이 나왔습니다.
여튼 F4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F4를 구해보면 4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 곱하기 1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6번은 지수함수와 도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17번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분수함수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2023년 10월 고2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18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8번 문제를 보시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등식을 만족합니다.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빈칸 추론 한번 해보겠습니다. n이 1일 때 좌변, 우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n에 1을 대입해야 되는데 좌변 대입하는 것보다 우변이 편하니까 우변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해서 3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조건 가의 네모 안에 들어가는 수는 3이 되겠습니다. m일 때 주어진 등식이 성립한다라고 가정하면 m 더하기 1일 때도 성립하는 것을 보이는 게 수학적 기납법이 되겠습니다. m 더하기 1번째를 정리해보면 n번째까지 놔두고 하나의 항을 띄어냈습니다. 그러면 m 더하기 1번째 항이 밖으로 나갔구나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k자리에 m 더하기 1을 대입해서 나에 들어가는 식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건 k자리에 m 더하기 2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m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2m 더하기 1 그리고 마이너스 1 곱하기 3의 k자리에 m 더하기 1이 들어오겠습니다. 그러면 m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2m제곱 더하기 4m 더하기 2 더하기 2m 더하기 2에서 1 빼면 더하기 1하고 남겠습니다. 한 번만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m제곱 더하기 6m이고 더하기 3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바로 조건 빈칸 나에 들어가는 식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한번 써놓고 가겠습니다. 2m제곱 더하기 6m 더하기 3하고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식이라고 했습니다. m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m이 들어가면 성립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m일 때 m제곱 더하기 3m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했습니까? 3의 m제곱이 공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3의 m제곱으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조건 빈칸 나를 찾기 위해서 m제곱 곱하기 3의 m제곱하고 더해주겠습니다. 한 번만 더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2m제곱 더하기 6m 더하기 3 곱하기 3의 m제곱하고 나타나고 3의 m제곱으로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 3의 m제곱 3 곱하기 m의 제곱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m 더하기 3 곱하기 3의 m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3으로 묶으면 m제곱 더하기 2m 더하기 1 곱하기 3의 m 더하기 1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조건 다에는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m제곱 더하기 2m 더하기 1 또는 m 더하기 1의 완전제곱 어떤 걸 쓰셔도 관계없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체크하면 되겠습니까?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에 들어가는 수를 a라고 했고 나하고 다에 들어가는 식을 fm, gm이라 할 때 fa 더하기 ga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f3 더하기 g3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fx고 이것이 gx가 되겠습니다. 3을 대입해주면 3, 3, 9, 2, 18 그리고 6, 3, 18 더하기 3 더하기 여기에 3을 한번 대입해보면 4, 4, 16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36에 39 더하기 16을 해보겠습니다. 39 더하기 16을 하면 5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8번은 수학적 귀납법 빈칸 채우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2023년 10월 고2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1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9번 문제를 보시면 함수 y는 절대값 x-2의 그래프와 원이 만나는 점의 개수를 ft라고 했습니다. ft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일치하지 않는 그러한 모든 실수 a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그려져 있는 그래프가 절대값 x-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꼭지점의 x좌표는 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어진 원하고 이 파란색 꺾인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교점의 개수를 ft라고 했습니다. 이 원은 어떤 원입니까? 중심이 t,1이고 반지름이 1입니다. 그러면 t,1 해주고 반지름이 1이니까 어떤 원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x축에 접하는 원이 되겠습니다. 이 x축에 접하는 원이 x축을 따라서 굴러다닐 텐데요. 어떻게 굴러다니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왼쪽에서 한번 굴려보면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접하는 순간 한 점이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밀려오면 두 개 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기 접하면 몇 개가 되겠습니까? 여기 접하면 여기 접점하고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 접점하고 여기 만나는 점 여기 해서 3개의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원이 또 조금 더 굴러와서 살짝 더 넘어와 보겠습니다. 살짝 더 넘어오면 여기 잘 보이십니까? 교점의 개수가 현재 4개인데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화면을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확대해 보면 여기 한 점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한 점 그리고 여기 한 점 여기 한 점 해서 몇 개의 점이 되죠? 맞습니다. 4개의 점이 생기겠습니다. 이 4개의 점이 되는 순간이 있고 조금 더 굴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화면을 줄였습니다. 여기 4개가 되고 또 조금씩 4개 하다가 여기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꼭지점하고 요 점에서 3개 만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굴려가면 아까처럼 여기 그리고 여기 2개, 여기 1개에서 4개가 되고 좀 더 굴려오면 여기 접하면 또 1개, 2개, 3개가 되겠습니다. 좀 더 굴려가면 2개 하다가 여기 이렇게 오면 또 1개 그리고 절로 넘어가면 만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계가 되는 위치에 있는 원들을 좀 체크해 놓고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여기 접하는 거 한 점에서 만나는 순간 여기에서 원을 하나 멈춰 놓겠습니다. 그리고 또 좀 여기 한 점, 두 점 하다가 어디에서 멈춘다고 했습니까? 여기에 접하면 3점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 여기에서도 한번 멈춰 보겠습니다. 여기 3점이 되고 그 다음 또 뭐라고 했습니까? 3점 하다가 조금 더 밑으로 옆으로 가면 4점 하다가 여기에 접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여기에 접하는 순간 또 3점 하고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밀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점 하다가 다시 4점 하면서 여기에 접하면 또 3점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또 밀려가서 3점 하다가 2점 하고 밀려가서 여기 와서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에 접하면 또 한 점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계가 몇 개가 생기겠습니까? 우리 원 5개 그렸습니다. 이 경계에 있는 이 원의 x좌표, 여기에 접하는 이 직선에 접하는 x좌표를 t1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t1 하고 표현하고 이 두 번째 원은 t2 하고 표현하겠습니다. 중심의 x좌표를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t3 하고 나타나고 여기 이것이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t4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t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제 아래 표를 보고 t1, t2, t3, t4, t5 사이에 변하는 동안 교점의 개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위에가 t축이고 아래는 ft의 함수값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t1, t2, t3 하고 다 써놓고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t1보다 작으면 몇 개에서 만난다고 했습니까? 이쪽에 있으니까 만나지 않습니다. t1일 때는 1개이고 오른쪽으로 조금씩 밀려가면 2개가 되고 t2일 때는 3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t3도 3개고 t4도 3개가 되겠습니다. 이 사이는 4개에서 만난다고 우리가 확대해서 한번 확인했습니다. 4개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개 하다가 1개가 되고 다시 0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표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대칭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x는 2를 기준으로 이 모양 자체가 x축 x는 2라는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어떤 a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좌극한 우극한이 다른 그러한 a 값을 찾아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t1이 a가 되고 t2도 a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좌극한 우극한이 다 같으니까 이것은 안 되겠습니다. t4도 되고 t5도 여기 t5인데 잘못 썼습니다. T5로 바꿨었습니다. T5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T1 더하기 T2 더하기 T4, T5를 다 더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T1, T5 보시면 아시겠지만 X는 2를 기준으로 선대칭이라고 했습니다. T2하고 T4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T1 더하기 T2 더하기 그 다음에 T4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T4 더하기 T5를 한번 해보면 몇이 되겠습니까? 중점이 2가 되니까 둘이 더하면 4 더하기 4 해서 정답은 8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9번은 함수의 극한과 도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2023년 10월 고2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2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0번 문제를 보시면 1 이상인 실수 K에 대해서 곡선 이것과 직선 이것이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고르는 그느드 문제가 되겠습니다. X1은 X2보다 작으니까 왼쪽 점이 A고 오른쪽 점이 B가 되겠습니다. 그느드 문제가 되겠습니다. X2가 2일 때 K가 1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X2가 2가 되는 점은 한 직선밖에 없기 때문에 K가 1일 때 X2가 2인가 하고 거꾸로 돌아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억을 한번 보시면 K가 1이라고 했습니다. K가 1이면 직선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2분의 3x 더하기 1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그러면 x에다 2를 대입하면 y좌표는 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x에 2 대입하면 원래 2의 a제곱도 4였기 때문에 만나는 점 여기 맞겠습니다. 여기가 x 이퀄 2,4고 그 다음에 0,1에서 만나는 그러한 직선과 곡선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x1은 0이 되고 써놓고 가겠습니다. 이 경우 x1은 0이고 x2는 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되겠습니다. 이제 니은 디귿을 해야 되는데요. 선분 AB의 길이가 2루트 13 그리고 디귿에서도 선분 AB의 길이가 2루트 13보다 작은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2루트 13이 되는 그러한 x1, x2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구한 이 길이 한번 보세요. 이 길이 몇입니까? 이 길이가 2고 높이는 3 하고 나타났습니다. 이 색칠된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이 길이가 루트 1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길이가 루트 13이면 2루트 13이면 이 길이의 2배가 되는 이것과 평행한 선분이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점의 좌표를 A라고 하고 요점의 좌표를 B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점 A에서 점 B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미리 좀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평행하게 X축으로 평행하게 긋고 여기도 Y축하고 평행한 선을 긋겠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기가 2루트 13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가 2루트 13입니다. 그러면 닮은 비가 몇 대 몇입니까? 1대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로 밑변의 길이는 4가 되고 높이는 6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시작하겠습니까? 점 A의 좌표를 먼저 설정해 놓고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 A의 좌표를 A, 2의 A제곱이라고 하면 점 B의 좌표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A 더하기 4 그리고 2의 A제곱에 6만큼 올라가겠습니다. 점 A에서 오른쪽으로 4칸 위로 6칸 올라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점 B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곡선 위에 있으니까 다시 이 곡선 y는 2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에 다시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의 a제곱 더하기 6은 2의 a 더하기 4제곱과 같고 이것은 16 곱하기 2의 a제곱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2의 a제곱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이쪽으로 넘어오면 15고 3으로 약분하면 5분의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a는 로그 2의
5분의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x1이 로그 2의 5분의 2라는 뜻이 되고, 그러면 x2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좀 밑에 써보겠습니다. x2는 4 더하기 로그 2의 5분의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느드에서 니은 디귿 해결할 풀이를 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니은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니은을 한번 보시면 선분 AB의 길이가 2루트 13이 되는 x1 더하기 x2가 2보다 큰가 하고 물었습니다. 우리 x1하고 x2를 구해놨기 때문에 한번 더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니은을 한번 보시면 x1 더하기 x2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4 더하기 2 로그 2의 5분의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거 계산 어떻게 하겠습니까? 로그로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 2의 4제곱 곱하기 5분의 2의 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계산 한번 해주면 로그 2의 여기는 4, 4, 16이고 25분의 4니까 25분의 6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값입니까? 로그 2의 2점 띵띵띵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것은 로그 2의 4보다 작고 로그 2의 4는 2가 되겠습니다. 2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2보다 크다라고 물었으니까 니은은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제 디귿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x1 점 A의 x좌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x1이 로그 2의 5분의 2에서 0 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까 여기 0이었고 여기가 몇이죠, 여러분? 여기 지금 제가 구한 2 루트 13이 되는 x1의 좌표 자체가 여기가 로그 2의 5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건 무슨 뜻이죠? 제가 좀 미리 써놨습니다. x1이 로그 2의 5분의 2하고 0 사이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이에 있기 때문에 선분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점 A가 이렇게 쫓아가니까 이 사이에 있겠습니다. 그러면 최소값은 루트 13이고 최대값은 2 루트 13 해서 선분 AB의 길이는 루트 13에서 2 루트 13이다 라는 말이 명제가 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됐습니까? 디귿도 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기억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0번은 지수함수와 직선의 교점의 위치관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네드 문제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2023년 10월 고2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2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1번 문제를 보시면 A1, A2 해서 9개의 항이 모두 정수인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납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A1이 A2보다 작고 A6, 7, 8, 9 4개의 수로 구성된 집합에 6하고 8이 부분집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말은 4개의 수 중에 2개의 수는 6하고 8이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A2가 A1보다 크니까 A2 빼기 A1이 양수인 걸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는 K라고 하면 K는 0보다 크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6에서 9까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A1을 A라고 하면 A2는 A 더하기 K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A3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여기에 1 대입해야 3이 나타나고 1은 홀수이니까 위에 쪽을 쫓아가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2를 해주고 A1 더하기 2A2 하고 쓰겠습니다. 대입 한번 해서 쓰면 A 더하기 2A 더하기 2K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그러면 K 더하기 3분의 A 더하기 3분의 2K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A4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A4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2 대입하니까 짝수이니까 아래쪽을 쫓아가겠습니다. 그러면 3A2 빼기 2A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3A2, A2의 3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A 더하기 3K가 되고 여기에 2배를 해서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4K 하고 나타나서 A 더하기 3분의 339, 3분의 5K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A5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A5는 다시 아래쪽을 쫓아가니까 3분의 1 A3 더하기 2A4 하고 쫓아가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2를 해놓고 A3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A3 대입해주면 A 더하기 3분의 2K가 되고 그 다음에 2A4 하겠습니다. 그러면 2A 더하기 3분의 10K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3A니까 A가 남고 A 더하기
이거 3분의 12 4K 그래서 3분의 4K 하고 쫓아가겠습니다. A6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A6은 다시 아래쪽을 쫓아가니까 3A4 빼기 2A5 하고 가겠습니다. A4의 3배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3A 더하기 5K 하고 나타나고 2배를 해서 빼겠습니다. 그러면 2A-3분의 8K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계산해주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A 더하기 5, 3, 15니까 3분의 7K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어서 A7도 해보면 A7은 3분의 1 해주고 A5 더하기 2A6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1 A5 그냥 오겠습니다. A 더하기 3분의 4K 그냥 오고 A6은 2배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2A 더하기 3분의 7이 14K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3A가 돼서 A 남고 3분의 18 6K 해서 더하기 3분의 6K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3분의 6K 2K지만 그냥 한번 써보겠습니다. A8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A8은 이제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3A6 마이너스 2A7 하고 구하겠습니다. A6의 3배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3A 더하기 7K 그리고 여기에 2배를 해서 빼겠습니다. 그러면 2배를 해주면 여기 2K였으니까 그냥 한번 써놓고 가겠습니다. A 더하기 2K 하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K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A 더하기 3K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A9 한번 찾겠습니다. A9는 3분의 1 해주고 A7 더하기 2A8 하고 찾겠습니다. 계산을 한번 해주면 3분의 1 A7 그냥 오겠습니다. A 더하기 2K 오고 A8 2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A 더하기 6K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계산해주면 A 더하기 여기는 8K니까 3분의 8K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제가 계산을 다시 하기 위해서 화면을 좀 정리했습니다. 계산 과정 생략했고 결과만 좀 썼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네모 박스를 쳤는데 이 집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A6, A7, A8, A9 이렇게 서로 다른 4개의 수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 6하고 8이 나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4개의 수를 비교를 한번 해보면 우리 K가 양수라고 했습니다. A는 다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A7이 제일 작고 그 다음에 A6, 그 다음에 A9, A8 하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순서를 줄 텐데요. A7이 제일 작고 그 다음에 A6이고 그 다음에 A8 그리고 A9 그 다음에 A8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한번 보세요. A6하고 A7 보시면 얼마큼 차이 납니까? 3분의 K 차이 나겠습니다. 6하고 9도 한번 보면 3분의 K, 그 다음에 9하고 8도 보면 3분의 K.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공차가 3분의 K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정수기 때문에 공차도 정수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K가 3일 때, 즉 공차가 1일 때 하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K가 3이다 그러면 공차가 1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7이 6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A9가 8이고 A6이 6이면 A8이 8이다 라는 두 개의 이 조건을 만족하겠습니다. 따라서 A7이 몇이 되겠습니까? A7이 몇이라는 뜻이죠. 공차 우리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K가 원래 뭐였습니까? K 여기 보시면 A2 빼기 A1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A7하고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A7은 하고 구해보면 A7이 6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 더하기 3분의 2K인데 우리 그냥 2K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6인데 K가 몇이었습니까? K가 6이었습니다. 따라서 A는 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K가 만약에 K는 계속 3이고 A6이 6이고 A8이 8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6 데려오겠습니다. A6은 A 더하기 3분의 K였습니다. A 더하기 3분의 K 7K였는데 K가 몇입니까? K가 3입니다. 그러면 A 더하기 7이 6이 되는 거라 A가 몇이 되겠습니까? A가 마이너스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번에는 뭐 하겠습니까? 공차가 2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K가 6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공차가 2면 여기가 6이면 여기가 바로 8, 여기가 6이면 바로 8, 여기가 6이면 바로 8 하고 이 조건을 만족하겠습니다. 따라서 A7은 뭐라고 했습니까? A 더하기 2K인데 K가 6이니까 A 더하기 6이 12, 이것이 6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6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A6이 6이 되는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A 더하기 3분의 7K인데 6이 들어오니까 7이 14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냥 한번 써보겠습니다. 3분의 7K였습니다. 그러면 A 더하기 7이 14가 6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A 값은 몇이겠습니까? 마이너스 8 하고 나오겠습니다. 이번에는 A9가 6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9는 뭐였습니까? 3분의 8K였습니다. 그러면 6 들어오니까 A 더하기 8이 16, 이것이 6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A는 몇입니까? 마이너스 10 하고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공차가 3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6이면 그 다음 수가 9 하고 나타나서 8이 나타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몇 개의 후보를 구했습니까? A가 몇 개 나왔습니까? A 0하고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 해서 총 5개의 A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5개의 A마다 뭐 해줘야 되겠습니까? 9개를 수를 더해서 최대 최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5개의 수들을 일단 다 이 9개의 수들을 일단 다 더해보겠습니다. A가 몇 개 있고 K가 몇 개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A는 모두 9개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하고 좀 밑에 써놓고 가겠습니다. 시그마 K는 N은 1부터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시그마 N은 1부터 9까지 AN 한번 더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가 9개 있겠습니다. K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모 3으로 해주면 9, 8, 7, 6, 5, 4, 3,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1K 해주고 어떻게 더해진다고 했습니까?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해서 띵띵띵 해서 9까지 더해지겠습니다. 이거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9A 더하기 3분의 1K 곱하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등차 수열이 되겠습니다. 전부 몇 개죠? 8개가 되겠습니다. 11이 8개 있으니까 88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9분의 1A 더하기 3분의 88K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3분의 88K 하고 써놓겠습니다. 제가 몇 개를 더했습니까? 88 하고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맞습니다. 둘씩 묶었으니까 2분의 1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9A 더하기 3분의 44K가 되겠습니다. 3분의 44K 하고 다시 쓰겠습니다. 제가 위치 좀 바꿨습니다. 보기 편하게 2줄을 다시 위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K하고 A마다 우리 몇 번 계산해야 되겠습니까? 5번 해줘야 되겠습니다. 9A 더하기 3분의 44K를 5번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K가 3이고 A가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0 더하기 3 대입하면 3을 곱해주면 더하기 44 해서 4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두 번째는 A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9 더하기 여전히 여기는 4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3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세 번째는 K가 6이 되고 A가 마이너스 6입니다. 그러면 9, 6에 54 해주고 더하기 6을 해주니까 88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3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두 번째는 9, 8에 72 마이너스 72 더하기 88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16 하고 나타나고 세 번째는 마이너스 90에 더하기 88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구하는 정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대값 44, 최소값 마이너스 2, 둘을 더하면 42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1번은 기납적으로 정의된 수열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A2 빼기 A1을 K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A2 빼기 A1을 K로 안 쓰고 A1을 A, A2를 B 또는 알파, 베타로 써서 진행하게 되면 굉장히 계산이 복잡하고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A2 빼기 A1을 K라고 놓는 게 이것이 신의 한 수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2023년 10월 고2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22, 23, 24번을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22번을 보시면 다음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로피탈 쓰셔도 좋고 인수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수분해 한번 해서 약분해주면 x 더하기 4 그리고 x-1, x-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약분해주고 x에다 몇을 대입하라는 뜻이죠. 2를 대입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분해주고 1 대입해주면 1 대입해주니까 1 더하기 4는 5,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23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3번은 시그마 성질 문제가 되겠습니다. 좌변을 전개해서 시그마를 분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그마 하고 써보겠습니다. 시그마 K는 N은 1부터 10까지 전부 같으니까 n은 생략하고 1부터 10까지 숫자만 쓰겠습니다. 그러면 an 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an 제곱 시그마 분배를 한꺼번에 해보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4 시그마 1부터 10까지 an 하고 나타나고 4를 몇 번 더하는 것입니까? 10번 더하니까 4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시그마 1부터 10까지 이것이 an 제곱 마이너스 20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워 서로 같으니까 지우고 가겠습니다. 이거랑 지우면 남는 값이 뭐가 되겠습니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4 시그마 1부터 10까지 이거 오른쪽으로 보내고 이거 왼쪽으로 보내보겠습니다. 그러면 60 하고 나타나서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an은 60을 4로 나누니까 15, 정답은 15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24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함수 y는 하고 지수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x축으로 m, y축으로 n 그리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이 함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y는 로그 ax 하고 나타났습니다. x축으로 m, y축으로 n 평행 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y-n은 로그 a의 x-m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y는 x에 대해서 선대칭 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y 자리를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로그 a의 y-m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는 하고 로그의 정의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a의 x-n 더하기 m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식이 어떤 식이길 원한다고 했습니까? 루트 2의 4x-2제곱 더하기 3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루트 2의 4제곱을 먼저 해주면 4의 x-2 더하기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는 밑은 4가 되고 m은 몇이 되겠습니까? m은 3 하고 나타나고 n은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a 더하기 m 더하기 2n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4 더하기 3 더하기 4 해서 11, 정답은 11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2번은 함수의 극한, 23번은 시그마 성질, 24번은 지수함수, 로그함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2023년 10월 고2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25번, 26번을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25번 문제를 보시면 모든 항이 자연수인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등식이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A8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항이 자연수라는 것에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항이 자연수면 첫째 항도 자연수고 공차도 자연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2는 하고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a 더하기 2d 곱하기 그리고 a 더하기 3d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a하고 d 다 뭐라고 했습니까? A 자연수여야 되니까 초항 1보다 크거나 같고 다 더해도 자연수가 다음 항들도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공차도 1보다 크거나 같겠습니다. 이 말은 A 더하기 2D가 3 이상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A 더하기 2D보다 A 더하기 3D가 더 크고 여기는 3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곱해서 12가 되는 경우는 맞습니다. A 더하기 2D는 a 더하기 2d는 3이고 a 더하기 3d는 4가 되는 경우 한 가지밖에 없겠습니다. 변변 빼면 d는 1 나오고 대입해주면 a도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8을 구해주면 a 더하기 7d 하고 나타나서 1 더하기 7은 8, 정답은 8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6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AB의 길이가 8이고 AB의 길이가 8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AB의 길이가 8이고 AC의 길이가 6이고 그리고 BC의 길이가 7인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AC하고 AD의 길이가 같습니다. AC하고 AD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BD하고 DE의 길이도 같겠습니다. 여기도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선분 AB 위에 점 2를 잡았는데 A2의 길이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그러면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길이 활용해서 접근을 할 텐데요. 뭐 먼저 해보겠습니까? BD의 길이를 찾고 싶어서 DC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사이각을 각시의 크기를 제가 알파라고 하고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법칙 한번 쓰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코사인 알파는 하고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 곱하기 6 곱하기 7분의 66에 36, 77에 49 빼기 88이 6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36에 더하기 49에서 64를 빼겠습니다. 그러면 85에서 64를 빼는 것이니까 몇이 되겠습니까? 2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1, 7하고 3 약분하고 나면 4분의 1 하고 남겠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알파 이게 4분의 1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여기를 4라고 하면 여기는 1 하고 나타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이어서 수선을 그으면 여기도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4대 2 하고 나타나는데 2대 1 하고 줄여보겠습니다. 2대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C의 길이가 6이었으니까 DC의 길이는 몇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따라서 DC의 길이는 3 하고 구하겠습니다. DC가 3입니다. 그러면 BD의 길이도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BD의 길이는 4 하고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만 구하면 되겠습니까? B2의 길이만 구하면 A2의 길이가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B2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각 B를 이번에는 베타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법칙 한번 써보겠습니다. 코사인 베타는 하고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 곱하기 7 곱하기 8분의 77에 49 더하기 88이 64에서 66에 36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둘이 더해주면 몇이 되겠습니까? 113이 되겠습니다. 113에서 36을 빼면 7이 되고 77이 되겠습니다. 77을 7로 한번 약분해주면 16분의 1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16분의 11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16분의 11 하는데 이 길이는 현재 4가 되겠습니다. 4가 되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는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6분의 1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여기가 16이고 여기가 11 하고 나타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니까 4분의 1 해주니까 여기는 몇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길이는 4분의 1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쯤에 쓰겠습니다. 여기 4분의 11이고 여기도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도 4분의 1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B2의 길이는 4분의 11이 2개 있으니까 2분의 1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A2의 길이는 8에서 2분의 11을 빼겠습니다. 그럼 8이 16 하니까 16에서 11을 빼면 2분의 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해주면 P가 분모에 있으니까 2 더하기 5 해서 7, 정답은 7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5번은 등차 수열 그리고 자연수 조건이 붙은 부정방정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26번은 삼각함수 활용 중에 코사인 법칙 활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2023년 10월 고2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27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7번 문제를 보시면 직선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k가 주어진 두 개의 로그 함수와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했습니다. 아래에 있는 빨간 그래프를 로그 2x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만나는 점 a, 여기 만나는 점을 b라고 하겠습니다. 이 직선 어떤 직선입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칸 가서 3칸 내려오는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t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를 3t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주어져 있는 조건 중에 선분 AB의 길이가 루트 1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1이고 여기 3이구나 하고 바로 찾겠습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2의 k-4제곱 k 값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를 만족하는 점 A, B의 좌표를 설정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점 A의 좌표를 m이라고 하면 y 좌표는 로그 2의 m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점 B의 좌표는 x축으로 마이너스 1, y축으로 3만큼 가서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m-1 그리고 로그 2의 m 더하기 3 하고 쓰겠습니다. 이 점 B를 이제 어디에 대입하겠습니까? 주어진 곡선에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로그 2의 m 더하기 3은 하고 대입해 보겠습니다. x좌표에 m-1 대입하면 m 더하기 3이 되겠습니다. 로그 2에 m 더하기 3 그리고 더하기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1로 넘겨주면 여기 1이 되고 로그를 붙여주면 로그 2에 2m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로그 2에 m 더하기 3 하고 나타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따라서 2m은 m 더하기 3하고 같겠습니다. 따라서 m의 값을 구하면 m은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m이 3이면 이제 점 A의 좌표가 설정이 되겠습니다. 점 A의 좌표는 3, 로그 2의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점 A를 어디에 대입해주면 좋겠습니까? 저기 위에 주어져 있는 직선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y는 하니까 로그 2의 3은 하고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9 더하기 k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k는 9 더하기 로그 2의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라고 했습니까? 2의 k-4제곱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2의 k-4제곱을 해주면 2의 5 더하기 로그 2의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2의 5제곱 곱하기 3 해주니까 32 곱하기 3 해서 정답은 96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7번은 로그 함수와 직선 문제가 되겠습니다. 직선의 기울기 활용하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2023년 10월 고2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28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8번 문제를 보시면 초항은 마이너스 4가 아니고 모든 항이 정수인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했습니다. 조건 가를 보시면 1, 3, 5, 2, 4 해서 기납적으로 6개의 항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조건 나를 보시면 n 더하기 6은 k, a, n 하고 나타났습니다. k가 1이면 6개 항씩 반복되는 주기수열인데 k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6개의 k배를 곱해서 6개를 쓰고 그 k배 곱한 것에 또 k제곱, k를 곱하니까 k제곱 곱해주고 이렇게 해서 6개의 항들의 각각의 k를 곱해서 나타나는 나름 주기성을 띠는 수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을 A1을 A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항은 n에다가 몇을 대입하냐면 1 대입할 겁니다. 그러면 위의 식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A1 더하기 4가 되니까 A 더하기 4 하고 쓰겠습니다. A3은 n이 2일 때니까 밑에 식을 쫓아가겠습니다. 그러면 2 빼기 A2 하고 나타나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쓰겠습니다. A4는 n이 3일 때니까 다시 위의 식을 쫓아가겠습니다. A3 더하기 4를 해주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A5는 n이 4일 때니까 다시 아래 식을 쫓아가겠습니다. 그러면 A 하고 나타나고 A6은 n에 5를 대입하는 거니까 다시 위식을 쫓아가겠습니다. A5 더하기 4를 해주니까 A 더하기 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6개의 항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항들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A7은 여기에 K를 곱하고 A8은 여기에 또 K를 곱하고 여기에 K 곱해서 또 6개의 항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 6개 항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여기 K배 곱한 거에 또 K를 곱하니까 전체적으로 K제곱을 곱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어진 조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데요.
1부터 30까지 an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부터 6까지 먼저 더해놓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n은 1부터 6까지 an을 먼저 더해 보겠습니다. 이 6개를 더하면 여기 a 2개 지워지고 a가 2개 남겠습니다. 그러면 2a하고 나타나고 여기 마이너스 2 지워지고 4가 2개 남으니까 더하기 8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맞습니다. 시그마 n은 1부터 30까지 an을 체크를 하는데 이것은 첫 번째 6개는 2a 더하기 8이고 두 번째 6개는 2a 더하기 8에 k배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6개는 2a 더하기 8에 k제곱을 해주고 그 다음 6개는 2a 더하기 8에 k세제곱 그 다음은 2a 더하기 8에 k 4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6개 해서 전부 30개를 더한 셈이 되겠습니다. 이 식을 좀 정리를 해주면 2a 더하기 8로 묶으면 1 더하기 k 더하기 k제곱 더하기 k 세제곱 k 4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값이 오른쪽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3에서 18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5 곱하기 시그마 n은 13에서 18까지 an 계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1부터 6, 그 다음에 7부터 12, 13부터 18 이것의 값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값에 5배를 하라 그런 뜻이니까 5 곱하기 2a 더하기 8 곱하기 k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식의 값이 이 식의 값과 같아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a는 마이너스 4 아니라고 했습니다. a가 마이너스 4 아니다 그러면 0이 아니니까 약분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속 한번 써보겠습니다. 따라서 이 식에다가 이쪽에 있는 5k 제곱을 1로 넘겨서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k 4제곱 더하기 k 세제곱 마이너스 4k 제곱 더하기 k 더하기 1은 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조립제법 한번 써보겠습니다. 조립제법을 써주면 1 마이너스 4 1 하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k에 1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1을 먼저 대입하면 1 그리고 여기 2 해주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해서 0하고 남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2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2를 한번 더 대입해 주면 1 1 3 그리고 3 1 1 해서 0하고 또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인수분해 됐습니까? 왼쪽에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k-1 제곱 그리고 k제곱 더하기 3k 더하기 1은 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것이 0이 되게 하는 k값은 어떤 식이 되겠습니까? 무리수가 나타나겠습니다. 우리 모든 항이 정수여야 되기 때문에 무리수는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k가 몇이 되겠습니까? k는 1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k가 1입니다. 그러면 여기 1 해서 이 6개의 수가 계속 6개씩 반복이 되는 주기수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조건 한번 보시겠습니다. n이 28부터 33까지 an을 더했더니 24라고 했는데 28부터 33까지는 항이 6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기를 더한 셈이 되니까 2a 더하기 8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a 더하기 8은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2a 더하기 8은 2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는 16을 2로 나누니까 a는 8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문제에서 k 더하기 a1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k 더하기 a1은 1 더하기 8 해서 9, 정답은 9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8번은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 그리고 주기성을 갖는 수열이 같이 섞여서 나온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2023년 10월 고2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2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9번 문제를 보시면 닫힌 구간 0, 2파이에서 정의된 함수 fx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gx가 주어져 있습니다. 실수 k에 대해서 다음 합성함수의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근의 개수를 hk라 할 때 h1 더하기 h0 더하기 h-1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버전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합성함수
방정식으로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gfx는 k 했는데 k가 몇이라고 했습니까? 1이거나 0이거나 마이너스 1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의 값이 1이거나 0이거나 마이너스 1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코사인 파이 fx를 대입해 봤습니다. 1이거나 0이거나 마이너스 1 그렇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파이 fx는 어떻게 나타난다는 뜻입니까? 우리 동경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경 표시에서 코사인 1 되는 곳, 마이너스 1 되는 곳 어디입니까? 여기 1 되는 곳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 되는 곳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파이 fx가 m파이 해서 0이거나 2파이거나 또는 3파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값 0 되는 곳은 여기하고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2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파이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n은 뭐가 되겠습니까? n은 정수가 되겠습니다. 0도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1 다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fx는 어떻다는 뜻이 되겠습니까? 파이로 한번 나눠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fx는 2n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것을 만족하는 x의 개수는 몇 개인가 해서 제가 fx 그래프를 좀 미리 그려놨습니다. fx는 주기가 몇입니까? 주기가 2파이인데 0에서 2파이니까 그래프 하나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4가부터 4 더하기 1이니까 최대값은 5가 되고 최소값은 3, 마이너스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 한 칸 올렸으니까 여기 2, 여기 3, 여기 4 하고 써놓고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하고 나타나는데 이거 먼저 해보겠습니다. 정수 n 되는 곳을 한번 체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수 n 되는 곳 이렇게 해서 5일 때, 4일 때 하고 제가 좀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정수마다 선을 다 그려놨습니다. n이 5일 때, 4일 때, 여기가 5일 때, 4일 때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점의 개수 세는 거니까 몇 개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것들을 세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점을 다 찍어야 되는데 제가 또 좀 미리 찍어 놓겠습니다. 점을 미리 찍어 놨습니다. 그러면 몇 개인지 한번 세보겠습니다. 여기 하나, 둘, 하나인 거 2개 있습니다. 2개 있고 그 다음에 2개인 거 몇 개인지 세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기는 몇 개죠? 여기는 3개가 되겠습니다. 2점 지나는 곳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6이 12, 12개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3점 지나는 것이 있으니까 5를 더하면 전부 17개의 점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뭐 해보겠습니까? 2n 플러스 마이너스 1, 4 플러스 마이너스 4 더하기 2분의 1, 4 빼기 2분의 1, 2 더하기 2분의 1, 2 빼기 2분의 1, 0 더하기 2분의 1, 0 빼기 2분의 1 해서 이 선들도 한번 다 그어보겠습니다. 제가 저 선을 다 긋고 미리 점을 다 찍어놨습니다. 띵띵띵 찍었는데 전부 몇 개의 점에서 만나고 있습니까? 2개의 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선이 몇 개 있겠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몇 개가 되죠? 8이 16해서 16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점의 개수는 17 더하기 16 하니까 33, 33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3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뭐 몇 가지 버전으로 설명한다고 했습니까? 2가지 버전으로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버전은 n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gfx는 하고 똑같이 쓰는데 1이거나 0이거나 마이너스 1인 경우를 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n축을 활용하는 거면 합성함수 그래프를 직접 그리지 않고 2개의 n축, 새로운 축을 활용해서 합성함수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이 빨간 곡선이 gx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파란 곡선이 fx인데 제가 이 fx를 어떻게 했습니까? 오른쪽으로 90도 돌려서 여기에 x축에 맞춰서 제가 y축을 맞춰놨고 여기에 y축 되는 곳에 x축을 맞춰놨습니다. 여기 y축하고 x축을 맞춰놨고 y축을 평행하게 x축하고 그려놨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여기 fx가 몇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까? fx가 1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fx 1 되는 곳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fx 1 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fx 1 되는 1이 되게 하는 x값이 몇 개 있는가 하고 체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을 이렇게 그어주면 여기 있는 x에 대해서 fx를 거쳐서 gx 함수값 1로 간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에 대한 경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있는 x값에 대해서 이 fx를 쫓아가서 gx 1로 쫓아간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x값이 몇 개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까? 2개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gx 1 되는 곳 또 어디 있습니까? 여기도 있습니다. 제가 좀 미리 선을 그어 놓겠습니다. gx 1 되는 곳 제가 좀 미리 그어놨습니다. 몇 개 있습니까? 맞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겠습니다. gx 1 되는 곳 8개 하고 체크해 놓고 가겠습니다. 여기다 좀 체크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gx가 이제 몇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까? gx가 0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gx 0 되는 곳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체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0 되는 곳 하면 이렇게 gx 0 되는 곳 쫓아 내려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어주면 요점하고 요점이 있는데 어떤 뜻입니까? 여기 있는 x가 쫓아가서 fx 다시 함수값 x 자리로 들어가면 gfx가 0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선들도 제가 미리 그어 보겠습니다. gx 0 되는 거 제가 또 좀 미리 다 그어놨습니다. 0 되게 하는 x값들 몇 개 있나 세겠습니다. 그러면 둘, 넷, 여섯, 여덟, 그리고 10, 둘, 넷, 여섯, 전부 16개가 있겠습니다. gx 0 되는 거 체크했고 그 다음에 gx-1 되는 것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되는 것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되는 곳하고 이렇게 오겠습니다. 여기 하나 있고 여기 마이너스 1 되는 곳 또 이렇게 다 제가 미리 줄을 그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미리 그어놨습니다. 그러면 이 점들은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전부 9개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걸 다 더하면 몇 개가 되겠습니까? 8개, 16개, 9개 더하면 17해서 똑같이 33, 정답은 33이 나오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9번은 합성함수 방정식 실근의 개수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fx도 gx도 모두 삼각함수였습니다. 첫 번째 버전은 일반 버전입니다. 두 번째 버전은 n축 활용하는 버전인데 참고하셔서 편한 걸 쓰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2023년 10월 고2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3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30번 문제를 보시면 실수 t에 대해서 점 a t,2에서 곡선 이것에 그은 접선을 각각 L1, L2라 하고 접점을 PQ라 했습니다. 두 접선의 기울기의 합을 FT라고 했고 삼각형 APQ의 넓이를 GT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여기 T,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점 P점의 좌표, 이 점이 P점의 좌표를 알파, 마이너스 알파 제곱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점 P가 되고 여기가 점 Q가 되겠습니다. 점 Q의 좌표는 베타, 마이너스 베타 제곱하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 각각 접선 2개 구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접점을 K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접점을 K, 마이너스 K제곱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울기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기울기는 도함수에 K를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K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Y는 마이너스 2K,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접선에 T,2를 대입하라고 했습니다. 대입하고 나면 2는 마이너스 2K, T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정리해주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따라서 여기 2K제곱 마이너스 K제곱 하니까 K제곱
마이너스 2tk, 마이너스 2는 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것의 두근이 뭐라는 뜻이 되겠습니까? 알파, 베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근계간 한번 써보겠습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2t하고 나타나고 알파 베타의 곱은 마이너스 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문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두 기울기의 합을 ft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두 기울기 어떻게 표현되죠? 맞습니다. 따라서 ft는 하고 쓰면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베타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 알파, 여기 베타 하고 대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베타 하고 나타나는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2t니까 마이너스 4t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ft 구했습니다. ft 한번 체크해 놓고 가겠습니다. 이제 삼각형 APQ의 넓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APQ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는 방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두 가지 버전으로 한번 해볼 텐데요. 이 2차 함수 밖에서 접선 두 개 그려서 만나는 점 해서 요 점 어떤 점입니까? 중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중점이 되겠습니다.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이거랑 같은데 이 파란색으로 칠한 삼각형 여기 중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파 베타의 중점. 이 삼각형하고 여기 보라색 칠한 부분 그리고 이 노란색으로 칠한 이 부분 이 세 개의 넓이의 비는 3대 1대 2가 되겠습니다. 3대 1대 2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알파 베타의 중점이 되겠습니다. 이 파란 삼각형 그리고 보라색 이 옆에 있는 부분 노란색 넓이의 비가 3대 1대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파란색하고 보라색은 이 전체 삼각형의 이 파란색하고 보라색 칠해진 이 포물선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하고 이 노란색은 그럼 몇 대 몇이 되겠습니까? 4대 2 하니까 2대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왼쪽에 와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포물선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하고 여기 밖에 있는 부분이 2대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은 이 포물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의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대 1 하니까 이 전체 삼각형은 이 넓이의 2분의 3 하고 아시는 분은 이 방법을 써서 바로 접근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뭘 쓰겠습니까? 포물선하고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공식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GT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왼쪽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GT는 해주면 6분의 1 곱하기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 해주는데 이것의 2분의 3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 한번 약분하니까 4분의 1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하고 구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을 구해야 되는데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 베타 더하기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곱셈 공식을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2t 했으니까 여기 4t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의 곱은 마이너스 2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8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베타 빼기 알파 베타가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베타 빼기 알파는 2 루트 t제곱 더하기 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식을 여기다 대입하겠습니다. 따라서 GT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GT는 이것의 세제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8 나가서 2 남고 루트 t제곱 더하기 2 하고 t제곱 더하기 2가 하나 더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 구했습니다.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t가 무한대로 갈 때 f의 t의 n제곱분의 gt 극한값이 k로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gt 나누기 하고 써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gt를 한번 그대로 쓰겠습니다. 2 루트 그리고 t제곱 더하기 2 그리고 t제곱 더하기 2 하고 남고 ft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구해놨습니다. 마이너스 4t의 세제곱 마이너스 4t의 n제곱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것의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의 극한값이 k라고 했는데 t가 뭐로 가고 있습니까? t가 무한대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t의 차수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같아야지 극한값이 존재하겠습니다. 여기 t제곱, 여기 t 하니까 여기 t의 세제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n은 3이 되겠습니다. n이 3이면 여기 마이너스 4의 세제곱 하니까 마이너스 64 해서 k는 마이너스 32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뭘 구하자고 했습니까? 따라서 절대값 32 곱하기 n 곱하기 k라고 했습니다. 32 곱하기 n 곱하기 절대값 k니까 32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비율관계가 기억이 안 나거나 비율관계가 헷갈리면 이걸 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넓이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 세 점의 좌표와 알파, 베타 사이에 관계식이 있으니까 사선 정리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이거 GT를 구하는데 GT는 하고 써보겠습니다. 2분의 1 해주고 사선 정리를 쓰면 좌표를 한 바퀴 돌리겠습니다. T하고 2 알파하고 마이너스 알파 제곱 베타하고 마이너스 베타 제곱 그리고 t하고 2를 한번 다시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곱해서 다 더해 보겠습니다. 2 알파 그리고 마이너스 알파 제곱 베타 그리고 마이너스 t 베타 제곱하고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곱해서 빼겠습니다. 그러면 t 알파 제곱하고 나오고 더하기 알파 베타 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마이너스 2베타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이너스 알파 베타로 묶으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하고 묶어지고 그 다음에 더하기 t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리고 알파 더하기 베타 하고 남겠습니다.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러면 알파 베타 우리 몇이라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4 알파 빼기 베타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2t 들어오면 더하기 4t 제곱 2t 제곱하고 쓰겠습니다. 2t 제곱 알파 빼기 베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알파 빼기 베타로 또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알파 빼기 베타로 묶으면 2t 제곱 더하기 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주면 2 알파 빼기 베타로 묶으면 t 제곱 더하기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제가 이 절대값 안쪽 부분을 계산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해주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2분의 1 해주면 2가 약분되고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 그리고 루트 t 제곱 더하기 2 하고 그냥 남겠습니다. t 제곱 더하기 2 하고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알파 빼기 베타 우리 아까 여기서 구한 거랑 똑같이 또 구해주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여기다 대입하면 같은 식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30번은 2차 함수와 접선 사이의 관계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울기하고 넓이 활용해서 극한값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